그죠? 천재죠? 천재. 페이지요. 254. 2015년하고요. 2016년요. 국가고시죠? 국가고시 기출주문 나와있죠. 이걸 먼저 잠깐 우리 배웠던 건요. 한 70개 정도 되는데요. 잠깐 한번 빨리 한번 보도록. 333번 보여요? 333번. 333번 보이죠? 자, 그럼 봐요. 1번 권리.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때 권리가 뭐죠? 여러분요, 써봐. 저당권, 옆줄 긋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요, 지상권, 전세권에다가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권리, 질권. 권리, 질권이 있죠? 원래 피담보 채권 있잖아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334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2015년하고 2016년 다른 모든 국가고시가 모두 몇 번이냐면요. 봐봐요. 국가고시가 모두 몇 번이냐면 11번인가 있어요. 우리 시험 빼고. 첫 번째 뭐냐면 변호사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시험이 이제 작년까지 있고 올해부터 없어졌죠. 그래서 뭐죠? 변호사 시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변리사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원행정고시 있고, 주택거래사 시험이 있고, 세무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아무튼 노무사 있고, 주택거래사도 있고, 아무튼요, 모두 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나오면 쭉 나올 거예요. 약 한 11개가 돼요. 알겠죠? 그 중에서 우리 공주자 시험의 범위에 맞는 것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은 지금 여기 2016년, 2015년 2년분을 모아놨죠? 올해 것은요, 여러분요, 9월달에 한번 다 9월달이면 7월달 좀 있으면 주택거래 시험이고요. 8월 말인가 그때가 법원행정고시 시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험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만 딱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만 남으니까 그때 딱 끝나면 9월 초에요. 9월 초나 아니면 10월 초쯤에요. 한번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지문 형식으로 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게 국가고시잖아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요? 엉뚱하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딱 보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의 지문 형식으로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지문 형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선생님들이 주로 만들어 놓은 지문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요, 실제 문제예요. 알겠죠? 최근의 문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334는요, 갑의 부동산에 의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됐죠? 갑의 부동산에 의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죠. 이걸 뭐란다고?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45는요.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 점유자 등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미등기는 직접 안 되죠. 직접에다 뭐라 써야 돼요? 매도인을 대위, 이렇게. 자, 336은요. 갑소유 토지 전부의 의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갑은요, 의뢰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그것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상권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하 일부라는 것을 봐봐. 지하 일부라는 것은 이거는 구분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의리 지상권이 있고, 이 지상권 위에 병이 이렇게 저당권이 있잖아요. 저당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하면 지하, 공중이면 공중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다른 제3자의 뭐를 해야 돼? 동의를 받아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구분 지상권에 관한 것이고요. 337은요. 물건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을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왜요? 갑이 을에게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해가지고 갑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죠? 할 수 있다. 338은요. 물권 법정주를 규정한 민법 185조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명령, 규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339는요. 토지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이 돼야 돼. 공탁이 되면은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런데 여기서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이 되지 않죠. 그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340은요, 신축이죠. 건물을 신축하면은 뭐 없이 보존 등기 없이도 뭐죠? 187조. 우리가 341은요, 경매죠, 경매. 경매는 언제요? 매각 대금을 완납 시,
매각도 만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등기 없이. 그 다음 341은요.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양수하죠. 이게 중요해. 을이 양수 줄거 봐. 갑이 신축했는데 을이 양수를 했죠. 그러면 갑은 등기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을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을 앞으로 바로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죠.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343은요.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다. 그럼 이걸 뭐라 하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죠. 344.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뭐가 있죠? 뭐만 빼고 뭐가 뺀다 써. 거기다가 말하면 질권과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 X죠. 질권과 유치권의 준용 규정이 없는 것이에요. 자, 340번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맞죠? 346.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뭐를 하지 않았다?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 우리 뭐라고 했죠?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미등기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미등기의 경우는 이 미등기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상 소유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토지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가 누구죠? 그가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상 소유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47은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냐? 양도담보랑 좀 알아야 되는데 봐봐. 양도담보랑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을한테요. 2억 원에 매매를 해요. 2억 원에 매매한 거예요. 2억 원의 소비대차요. 돈을 빌리고요. 여기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요. 이것을 뭐란다? 이 사람을 양도담보권자라고 얘기해요. 양도담보권자. 이 사람을 뭐란다? 양도담보 뭐라고 한다? 설정자라고 얘기해요. 설정자요. 설정자고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는 되어 있지만 소비대차로 해서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고요.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과실을 수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돈 2억 원을 갚았어요.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에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말소 청구요. 말소 청구할 때는 누가 한다? 갑이 말소 청구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 말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348번은요.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요.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을 양도했죠. 그러면 갑은 누구죠?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 을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49.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상대로 우리가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자, 그 사람한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까 했던 거 다 똑같죠? 자, 등기를 마치지 않는 자의 법적 지위죠? 자, 350이에요.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213조 얘기했죠? 점유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는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351. 매도인은 매수인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매수인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서 다시 병이죠, 병? 병에 대해서 다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52.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뭘 한다? 계속 점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죠.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35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 제3자한테 처분해서 제3자한테 처분해. 그러면 처분했다가 할지라도 처분, 제3자의 처분 주고 주고 이퀄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이다. 맨 끝에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54.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아까 말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매수인. 매수인이 소유자죠.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이퀄 실질적 소유라고 그래.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등기죠? 이 355.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56.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인정돼요?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런 봐봐. 이런 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러면요, 가등기 할 때는 뭐뭐를, 우리 등기하는 거 뭐뭐가 있어, 등기하는 거. 점유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유권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 하죠. 지역권 하죠. 전세권 하죠. 유치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질권 같은 경우는 권리질권 하죠. 권리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한다, 안 한다? 하죠. 임차권 등기 안 해. 등기로 청구할 수 있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등기하죠. 등기하는 것은 다 가등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을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가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357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그렇게 됐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소급한다? 뭐가? 수은이가 소급한다. 3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동일하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청구권이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359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60.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말소가 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죠. 말소가 된, 봐봐.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한테 갔죠. 그러면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에서 뭐가 있어?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왜 그러냐? 봐봐. 아까 우리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랬어? 말소 당시 소유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말이죠? 자,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2번 이렇게 을이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가 2월 1일 했는데 가등기가 3월 1일 불법 말소됐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말소가 됐을 때 소유자 누구다? 갑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병한테 갔어. 병이 어디다? 4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가등기는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왜요? 내 등기가 지금 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지금 등기를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내가 몇 번으로 온다? 2번으로 오죠. 그래서 가등기를 다시 부활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 뭐만 알면 된다? 불법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다. 그 이후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뭘 받으면 된다? 승낙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그럼요, 뭐라고 줄거놨죠? 보충 설명해가지고. 알겠죠? 자, 보면 제3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알았죠? 승낙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승낙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1은요. 가등기는 원칙상 수은이 보존적 효력만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실제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문제 이론할 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뭐 하기 전까지는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권의 존재가 어떤 청구권이 있다고 추단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가등기는
가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밝혀있다고 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한? 본등기가 없는 한. 자, 그 다음에 361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유란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가 있죠. 그런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라죠. 그러면 그 이후의 가압류는 무슨 뭘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럼 이러면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이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갑구에서 1번 갑이고 2번이요 을이 가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3번이요 가압류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거든. 그럼 그때는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하니까 부기등기로 하거든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죠. 가등기가 있고 그럼 무슨 등기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뭐가 된다?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 말이죠. 자, 등기 추정력 이런 봐봐. 등기 추정력 보면 어마무시 시험에 나와 있죠. 어마무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추정력이라는 것이 국가고시는 이거밖에 안 나와. 가장 중요하니까요. 추정력이요. 그럼 이런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우리가 민법에서 외우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1순위가 아마 등기 추정력일 거예요. 자, 1번 363명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그 등기 명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뭐가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죠. 자, 364는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이런 봐봐. 우리는요 이러면요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알 수 있죠? 등기부를 봐야지 알지. 등기부. 그것도 무슨 구를? 갑구를 봐야지. 옆에 있는 을구를 쳐다보면 그건 정정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구를 봐야지 뭐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건물은 행정관청에서 이걸 어때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 그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A가 소유자라고 추정된다 안 된다?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죠. 무허가니까 이 인간이 있다. 이 사람은요 등기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그래서 봐봐 두 번째 끝에 무허가 건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됐다고 해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소유자로 추정되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일 때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죠. 자, 365는요.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다. 나왔죠? 실제로 신축한 것이 아니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66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러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말소 등기 회복 등기가 있기 전이라도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뭐하기 전이라도 말소 회복 등기 전이라도. 알겠죠? 자, 367은요 갑이 X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했는데 그 건물이 지금 을 명의로 뭐가 됐다? 보존 등기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368은요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을은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 다음 바로 옆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자, 369는요. 갑소유 X 건물을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죠. 갑소유 건물을 을이 병에게 매도했죠. 병이 을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 아까 내가 했었는데 일단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갑의 대리인한테 등기를 이전받는 걸 추정을 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증명해야 돼.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왜냐 써? 병 등기는 추정되므로. 병 등기는 추정되기 때문에요. 병이 갑의 대리인한테 등기를 받았다고 그래. 그럼 갑의 대리인한테 등기를 받은 걸 추정해.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저놈한테 뭐를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요 370여 미성년자요.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친권자 을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것은 뭐냐? 두 번째 줄 이해상반행위라고 해. 이해상반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특별 대리인 선임. 법원에 의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돼. 그런데 아무튼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증여로 해서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일단 돼 있어,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등기는 이전 등기니까 뭐가 된다? 추정되죠. 뭐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빼고 일단 추정이 된다고 그랬죠. 추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 적법하게 추정된다, 이렇게. 371은요, 우리가 환매 특이하게 보니까요, 환매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그 등기 내용대로, 그래서 환매 대금은 얼마고 환매 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이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뭐 그 등기는 적법하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자, 371은요, A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 병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경료된 경우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매매에 의해서 주장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필요 없죠. 우리 말했죠, 할까요? 등기부상의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추정력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빼고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추정력이 있다. 자, 373은요, 이게 참 문제지. 이게 아마 법원행정고시에 나왔죠. 법원행정고시 나오고, 이것이 아마 작년에 작년에 주택관리 시험에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 멸실회복하고 멸실회복 등기란 말하고 말소회복 등기란 말이 있죠. 여러분 등기 벌써 멸실회복 등기란 등기 지금 있어 없어? 용어가? 멸실회복 등기 있냐고 없냐고? 여러분요, 멸실이라는 것은 뭐냐? 멸실이라는 것은 등기부가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 멸실된 것을 다시 살리겠다, 이건 멸실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다시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전산 등기부이기 때문에 멸실회복 등기란 말은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판례란 말이죠. 그럼 봐봐. 막 소유자가 우리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갑이 소유자죠. 3번이 병이죠. 병이 지금 등기가 되고 병이 소유자죠. 근데 등기부가 화재로 인해서 종이 등기가 불타버리고 없단 말이죠. 불타버리고 없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런데 회복 등기를 할 때는 이러면요, 등기관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놈의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 다 불타버리고 없는데. 그러니까 뭘 한다? 현재 소유자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병이 소유자인 건 맞아. 그런데 언제 등기가 접수가 되고 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증명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각 공란을 블링크로 해놓고 뭐라고 하냐? 불명. 원인이 언제인지 모르고 등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접수번호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튼 병이 소유자인 건 확실하다. 내가 조사해봤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멸실회복 등기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 난이 블링크로 돼 있다, 공란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생각 이걸 어떻게 멸실회복할 때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다 알겠지만 종이 등기부일 때는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모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각 난이 불명이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등기관이 잘 조사해가지고 병을 소유자로 다시 회복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병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언제 나왔나 봐봐. 언제 나면 2016년이죠. 작년이죠. 이런 법원행정고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등기 소장하는 사람 아니야, 등기 소장. 등기소 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법원행정고시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험에 없어진 지가 오래된 시험 문제가 다시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응? 주택거래자 시험에 나온 거 내가 이해를 해. 주택거래자 시험에 나온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멸실회복 등기라는 용어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시험을 내면 어떡하냐고. 알겠죠? 세 번째로 보면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 번호란 이런이 불명이다. 불명.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어차피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자, 374는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농지 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 증서가 발급되고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죠. 일단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적법하게 농지가 뭐가 됐다고? 분배가 됐다고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를까 봐서 농지 분배 있으니까 그걸 보충을 매겨놨는데 374는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75죠. 인도.
인도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죠. 인도는 뭐다? 동산이다. 동산. 자, 376은요.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뭐라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것은 뭐다?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안 된다. 자, 그 다음 377은요.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연. 아까 얘기했죠. 뭐라 했죠?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다. 187조다. 187조. 공용징수는요? 공용징수. 공용징수. 뭘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376은요? 이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그냥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이러면 근저당 봐봐. 아까 뭘 했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으면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있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것은 추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것이 소비대차 계약인지 공사대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지 모르니까. 돈은 분명히 봐봐. 우리가 저당 잡을 때 여러분요, 내가 만약에 임금을 받을 때는 임금 안 줘. 그러면 회사 사장의 집에다가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죠. 임금 500만 원 못 받은 거 그거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저당 잡아달라 할 수 있죠. 그걸 왜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채권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것이 임금인지 매매대금인지 공사대금인지 피담보 채권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읽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80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 말소 등기가. 그럼 말소 등기가 원인 없이 한 건 불법으로 말소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소되기 전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말소 여력이 없어도 당연히 추정된다. 자, 등기 효력 381이요. 갑 소유 A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줄고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이전이니까 뭐다? 186이다. 187이다. 186 이전이니까 이걸 이행 판결 또는 화해죠. 똑같아. 판결이든 화해조선 재판상 화해 줄 것이고 바로 옆에 화해조서가 작성됐죠. 그래도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왜? 소유권 이전이란 말은 청구권에 관한 청구권.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있다 이 말이죠. 자, 382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알죠? 무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는 뭐다? 무효인 등기. 그래서 무효인 중복 등기의 바탕을 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복 등기가 뭐죠? 이중 무효 등기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사람, 유용.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구건물에 철거하고 신축 건물에 구건물의 등기를 전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15 증여.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등기원인을 매매를 해서 매매. 그런 경우는 등기를 뭐가 된다? 유효.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은닉행위 나가죠? 은닉행위.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당연히 없죠.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서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그다음에 중간생각 등기요. 387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해서 합의로 을 명의로 보존 등기. 그걸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 유효, 무효.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순차적으로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389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매매 계약 뭐죠? 계약은 채권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지 갑하고 병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90번 보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상대방 누구죠? 을이죠.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할 때는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해주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39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이니까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과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즉 단속 규정에 의해서 중과생략 등기에 의해서 됐다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91은요. 중간생략 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이미 두 번째 줄고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즉 중간생략 등기로 하기라는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393 매도인과 매수인을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줄과 전원의 합의가 없다. 그러면 직접 등기 청구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을을 대위. 그래서 직접 동그라미하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했죠. 그러면 을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자, 395 매도인 갑을병이죠. 병에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를 했죠.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86이죠. 186은 보면 갑자기 또 1이야. 그러면 인도는 뭐다? 인도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한다? 동산. 인도는 동산이다. 2번요.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소유권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이것은 뭐다?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이것도 이행 판결이죠. 뭐를 해야지 소유권자가 된다? 등기를 해야. 그 다음에 4번이죠. 재단법인 설립 위한 부동산을 출연했죠. 출연자와 재단법인은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등기 없어도 재단법인의 소유가 된다. 소유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소유가 된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뭘 해야 돼? 먼저 뭐를 한 사람이?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공용징수 수용이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96 갑 소유 토지의 을이 1번 병이 2번이죠. 1번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자 저당이죠. 다음 397 갑의 건물에 을이 1번 병이 2번이죠. 병이 2번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2번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매수하죠. 매수하게 되면 저당권을 뭐를 한다?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맞췄는데 써. 맞췄는데 그다 써. 뭐라 한다? 맞췄는데 했죠. 그다 써. 뭐라고요? 저당권 소멸이죠. 그런데 그 저당권이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죠. 원인 무효. 그러면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다시 부활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99는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지상권 위에 병이 지상권 위에.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00번 갑의 토지에 대한 을의 지상권 위에 병이 1번 정이 2번이네. 그럼 병이 1번이 지상권을 취득했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정이 취득하면 소멸하죠. 정이 취득하면 소멸을 해. 401번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죠. 그 물건에 관한 채권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 이러면 재밌는 말이죠. 이게요. 이 400번이 바로 뭐냐? 가등기요. 가등기. 이런 봐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권이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권의 채권이죠. 어느 물건에 대한 채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권을 소멸한다겠어? 안 한다겠어? 안 한다겠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으면 써봐. 거기다가 해설이 그거예요. 맨 밑에 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맨 밑에서 세 번째 위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인정기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바로 채권적 채권이란 말이야, 채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냥 지문만 봐봐, 지문만. 지문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뭐라고 나왔죠? 어느 특정의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은 혼동. 무슨 말이야?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그런데 가등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바로 채권이거든요. 어떤 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자로부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채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점유권을 한번 봐봐. 점유권은 양이 적죠? 점유권은 배가 안 되죠? 그런데 뒤에 봐. 한 장만 넘겨봐. 점유보호 청구권까지 했잖아요 우리가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요 419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죠.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문제는 뭐죠?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 421 점유 보조자는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22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하죠. 점유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23은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임의로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 줄과 두 번째 줄 끝에 간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써 점유보호 청구권 X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죠.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죠?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면은 방해 제거는 안 되고 뭐만 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맨 끝에 와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죠 사기.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이 이제 국가고시 나간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배우는 거하고 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밥 안 먹어요.